그러면 우승했던 스페인 혹은 우리가 부러워했던 일본 얘기를 짧게 한번 해보죠. 스페인이 이번에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이라고 하는 결과 자체를 놓고 보면 당연히 성공이죠. 근데 스페인이 우승하는 그 과정 자체도 스페인답게 우승을 했습니다. 4강에서 프랑스를 잡습니다.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잡아요. 근데 이 잡았던 이 과정과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프랑스는 공격이 어마어마했던 팀입니다. 4강에서 만났던 팀. 결승에서 만났던 메시의 아르헨티나도 공격력이 참 좋은 팀이었죠. 그 팀을 상대로 했던 다른 팀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야, 프랑스 공격 잘하잖아. 아르헨티나 메시 있잖아. 야, 다 수비하자. 다 내려와서 수비를 합니다. 공격이 강한 팀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방법, 다 내려와서 수비하자, 지키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어떻게 싸웠냐? 생각을 달리합니다. 상대가 공격이 강하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수비를 두껍게 하면 뭐 수비를 해서 지킬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하면 안 돼? 다르게?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예 상대가 90분 동안 볼을 만지지 못하게 해보자. 상대가 공격을 잘하는 팀인데 아예 볼을 만질 기회조차 주지 말자. 발상을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어떻게 싸웠냐? 아예 프랑스가, 아예 아르헨티나가 경기 내내 볼을 못 만지게 해버립니다.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아예 볼을 못 만지니 아무리 공격력이 강한 프랑스도,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특히 결승전에서 보여줬던 메시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스페인을 상대로 해서 볼을 만지지 못하다 보니까 90분 동안 유효 슈팅을 때리지 못했던 최초의 팀이 돼버립니다. 월드컵 역사상. 그렇게 스페인은 프랑스와 아르헨티나를 잡고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건 스페인은 이 축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들을 다 그동안 짜놨었어요. 스페인은 이 축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들을 다 짜놨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모든 걸 준비했고 그 매뉴얼대로 모든 것들을 실행했으며 이 축구를 완성시킨 겁니다. 스페인은 스페인의 길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길이 없었습니다.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 건지, 어떤 과정을 밟고 싶은 건지 매뉴얼도 길도 없었던 거죠. 일본 이번에 브라질과 32강 경기에서 떨어져서 탈락하긴 했지만 아마 일본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엄청난 박수를 쳤을 겁니다. 우리나라 팬들조차도 와, 이건 인정. 일본 진짜 축구 잘하는구나. 다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잘 축구를 할 수 있었지? 일본이 모리야스 하지메라고 하는 현재 감독 한 명을 잘 뽑아서 이 축구를 완성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일본이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거는 30년 이상의 그들의 과정과 그들의 걸어왔던 그 절차, 그들이 걸어왔던 길, 이거의 총합입니다. 30년의 역사의 총합이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진 겁니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축구는 한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만나면 일본은 항상 지는 팀이었어요. 우리가 일본을 만나면 항상 일본은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팀이었죠. 근데 2000년 넘어서부터 길이 서로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90년대까지 우리가 훨씬 더 강했지만 2000년 넘어서 추월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오히려 느낌은 10년 이상의 차이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일본이 90년대까지 우리에게 졌었는데 이걸 어떻게 추월할 수 있었냐? 그때부터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자, 짧게는 한국을 넘고 길게는 세계 정상에 한번 서보자 라고 해서 100년의 계획을 세웁니다. 100년의 플랜을 짜놓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 중기 계획을 다 만듭니다. 50년 계획, 30년 계획, 10년 단위의 계획, 1년 계획 이런 것들 다 짜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다 밟아왔어요. 일본은 일본의 길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가는 게 올바른 길인지 서로가 공유했고 그 길대로 선수를 배출해냈습니다. 이런 거죠. 일본이 한국 축구를 이기기 위해서 100년 계획을 짤 때 지금 보여줬던 축구, 우리가 티키타카라고 하죠. 패스를 주고받는 축구를 하게 되는데, 자, 그 롤모델이 스페인이에요. 그러면 스페인의 축구를 지향을 만듭니다. 자, 일본은 앞으로 그럼 스페인 축구를 하자. 그러면 스페인 축구를 해서 100년 뒤에 월드컵에서 우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플랜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선수 육성도 그러면 이 축구에 맞춰서 선수 육성을 합니다. 감독 선임도 이 축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감독을 선임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의 길이 있고 하나의 원칙이 있으며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축구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축구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 집중하기 위해서 매뉴얼과 길을 만들어냅니다. 서로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다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기준이고 원칙이었습니다. 모두 다 합의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움직입니다. 문제될 게 없죠. 결과적으로도 결국 성과를 내죠. 자,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한국 축구는 이런 축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오시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스페인은 볼을 오래 소유하는 축구. 그냥 축구 팬들에게 물으면 다 압니다. 프랑스 어마어마한 공격 축구. 아르헨티나 메시 중심으로 엄청난 호위무사들이 갖고 있는 축구. 일본 그들만의 어떤 패스에 대한 기술적인 축구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 한국 축구 어떤 축구를 지향한다. 우리 이런 축구를 하고 싶지 있습니까?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정신력과 투지 정도 말고는 사실 우리가 축구적인 어떤 전술적인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축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길이 없습니다. 그 원칙이 없어요.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그때 맞춰서
그때그때 감독을 선임하고 그때그때 선수를 육성하며 그때그때 월드컵에 맞춰서 월드컵을 나갑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도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과정에서도 기준과 원칙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두 합의된 기준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 선수를 뽑아요. 그거에 맞춰서 감독을 선임합니다. 그 문제될 게 없죠. 원래 우린 그 축구를 하려고 했고 그걸 제일 잘하는 지도자를 선택을 했으면 되는 거죠. 우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그때 맞춰서 지도자를 뽑고 감독을 뽑다 보니 누군가가 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문제를 야기한 겁니다. 2년 전 제가 여기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준, 원칙대로 사람 뽑았습니까? 아니었죠. 회장이 누구 해? 권한 없는 누군가가 이 사람 좋아요. 우린 길이 없었어요. 길을 잃었던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겐 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중미 월드컵에서 실패했고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길을 잃었다. 우린 길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또 물어보십니다. 지금 실시간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선수들 해줘 축구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마찬가지죠. 한국 축구가 가야 될 길이 없으니 선수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 축구도 결과도 들쭉날쭉 기복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길이 없었습니다. 우린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아니 근데 거기 일하는 분들도 분명히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는 다 축구건 행정이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일 텐데 이 정도로 일을 못한단 말입니까? 당연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그렇게 일을 못한다고요? 아니 정몽규 회장이 지금 물러났지만 정몽규 회장을 포함을 해서 거기 집행부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일을 못한다고요? 그 길을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그 매뉴얼, 플랜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당연히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요새 힘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걸 느껴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나갈 기회들이 많은데 나가면 정말 이렇게 애국심이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 하면 약간 국뽕이 차올 때가 많습니다. 와 한국 정말 대단하구나. K-팝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를 끌어갈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각 분야별로 우리나라가 끌어가고 있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도 그런 거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능력들을 발휘하고 있죠. 저는 그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갖고 왔던 하나의 경쟁력을 제고했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자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했냐면 사람의 능력을 고도화하는 즉 인적 자원을 고도화하는 방법으로 많이 세상 사회를 끌어왔죠. 그러니까 뛰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러니 각 분야에서 우리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죠. 근데 왜 축구는 안 되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냐? 축구는 왜 안 되냐? 우리 분명히 뛰어난 사람 많은데. 저는 뛰어난 분들이 없어서 한국 축구와 축구협회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뛰어난 분들이 그 공간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혹은 어떤 집단이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 많은 인적 자원이 고도화된 다른 분야의 많은 분들이 한국 축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축구협회를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걸 막아왔던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막아왔던 그 공간에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펼쳐왔던 겁니다.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길까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조직과 생태계입니다. 축구협회는. 혹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조직과 생태계입니다. 축구협회는. 축구는 이길 수도 있죠. 하지만 질 수도 있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통과해서 16강을 갈 수도 있고 8강 갈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과 축구에서 결과만 갖고 얘기하면 저는 우리의 심장이 뛰었던 게 꼭 결과만 갖고 뛰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월드컵을 바라볼 때, 축구를 바라볼 때 그 축구가 주는, 스포츠가 주는, 월드컵이 주는 메시지 같은 게 있죠. 와, 이건 진짜 감동적이야. 어떻게 경기를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땀과 눈물을 흘려서 저 위치까지 가지? 이런 성취를 어떻게 이뤄내지? 우린 그 과정에서 함께 했지? 이런 어떤 메시지를 느끼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월드컵을 통해서 막 폭발을 하고 월드컵에 열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없었습니다. 함께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었다는 거죠. 월드컵을 이루는 과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지 못하기커녕 그래선 안 되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왜? 이루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으니까요. 이루는 과정이 정의롭지 못했으니까요. 상징적인 게 감독에 대한 선임입니다. 감독 선임을 그렇게 하면 밤 늦은 시간에 집 앞에 찾아가서 빵집에서 면접을 보고 나서 그거를 면접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겐 기회를 박탈하고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주는 특혜를 줘버리면 우리 사회는 민감하게 반응하죠. 왜냐하면 그게 언젠간 기회가 박탈된 나일 수도 있으니까.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건 우리 사회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합의된 굉장히 중요한 현대적 가치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모든 영역에서 그게 가치로워, 그게 공정해, 그게 정의로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심장이 뛰지 않았던 거예요. 스포츠를 보는 핵심은 선수들이 육체적으로 무엇인가 강하게 부닥치는 그런 데를 통해서도 희열을 느끼지만 선수들이 흘린 땀만큼, 흘린 눈물만큼 공정하게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가치. 내가 당장은 힘들지만 노력하고 준비하면 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어. 나도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가치를 던져줄 때 우린 스포츠에 열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쪽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심장이 옛날처럼 뛰지 않았던 거죠. 그 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상당히 많이 놓치고 가버렸습니다. 결과. 물론 결과도 이루지 못했지만 그 결과만을 쫓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느꼈던 사람들의 우리 시대의 어떤 가치, 공정함과 저음이 박탈됐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번 월드컵을 바라보면서 또 경기 대회가 시작했을 때 한쪽 감정에는 그래, 그래도 우리 대표팀이니까 응원해야지. 이게 있죠. 그리고 실제로 월드컵이 열리니까 우리 얼마나 뜨겁게 응원합니까? 근데 또 반대쪽 한편의 마음에는 이거 혼나야 되는데, 협회 혼나봐야 되는데,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부정의하면 혼나야 돼 라고 하는 이 감정, 두 가지 양가적 감정들이 존재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좀 더 놓쳤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저는 한국 축구가 실패했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과뿐만 아니라 이르는 과정이었는데 참가팀이 4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32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북중미 월드컵은 그래서 가자 32강으로 이렇게 됐던 거죠. 자, 조별리그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32강에도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월드컵으로 얘기하면 아예 본선도 못 간 성적이에요. 너무나 참혹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멤버는 역대 최고였는데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본선 성적을 손에 쥔 겁니다. 제가 가장 고통스럽고 안타까우고 아팠던 건 뭐냐면 이번 월드컵을 기다릴 때 한번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되돌려 보세요. 대주법 한번 보세요. 이번 월드컵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앞섰던 월드컵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래, 와, 월드컵 나 이번에 엄청 응원할 거야. 나 정말 막 심장이 뛰어. 이런 기억들을 우리 다 갖고 있었죠.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기다리면서 과거처럼 심장이 뛰었습니까? 심장이 뛰었나요? 그만큼은 안 뛰었죠. 그만큼 뛰지 않았습니다. 전 이게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 왜 우리는 심장이 뛰지 않았을까? 제가 어떤 방송국에 갔을 때 분장팀에서 만났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속상하대요. 이번 월드컵이. 그래서 왜 이렇게 속상하시냐고 그랬더니 일상생활이 참 고단하답니다. 일을 하는데 일도 고단하고 사람 간의 관계도 고단하고 내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도 고단하고 다 고단하죠.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다 고단함을 느끼죠.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가정 내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또 그렇게 다 일상생활의 고단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얘기한 건 그렇게 일상의 고단함을 당신은 4년에 한 번 월드컵을 통해서 풀었답니다. 그래, 내가 힘들지만 4년에 한 번 소리치고 4년에 한 번씩 서로 얼싸안고 서로가 남이라고 생각했고 서로가 생각이 달라서 좀 불편했지만 월드컵 땐 그래, 우리 하나지. 이런 마음으로 그 4년에 한 번의 월드컵을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이번 월드컵은 심장이 뛰지 않았대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었대요. 나를 4년에 한 번 나를 위로할 수 있었던, 나를 위로해줬던, 나를 안아줬던 그 월드컵이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는 걸커녕 나를 더 힘들게 하지? 저는 이것이 이번 한국 축구가 북중미 월드컵에서 실패한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모든 길의 끝은 새로운 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한국 축구가 지금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지금 더 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북중미 월드컵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아픔이었지만 그 충격과 아픔이 우리 모든 축구 팬들 혹은 국민들의 공분으로 이어지면서 그게 동시에 우리 개혁과 혁신의 동력으로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국 축구를 이만큼 또 혁신하고 계신 겁니다. 전 지금의 이 상황이 한국 축구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동시에 한국 축구의 새로운 길의 시작이 아닐까. 그 새로운 길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